안녕하세요. 만약에 말이죠. 세상의 모든 심오한 지혜가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딱 두 가지, 그러니까 한 쌍으로 정리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내용은요. 바로 이 놀라운 쌍의 지혜를 담고 있는 어떤 고대 문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면의 명료함으로 가는 그 복잡해 보이는 길이 사실은 아주 간단한 한 쌍의 개념들로 이루어진 이정표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흥미로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을 그 원천은 바로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고대 문헌인데요. 이 문헌이 정말 특별한 점은 심오한 가르침을 언제나 한 쌍으로 묶어서 제시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조 덕분에 복잡한 개념들이 정말 놀랍도록 명확해지고 또 실천 가능하게 다가옵니다. 자, 그럼 이 쌍의 지혜를 어떤 여정으로 따라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를 딱 설정하고요. 그 다음엔 우리 경험의 지도를 이해하고 길을 안내해줄 나침반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실질적인 수행 기술은 무엇인지 살펴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목표부터 시작해보죠. 이 모든 가르침의 끝에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은 과연 뭘까요? 이 문헌은 단 하나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로 완전한 자유예요. 그 자유의 첫 번째 모습은요, 채토의 무티, 바로 마음의 해탈입니다. 우리가 왜 사소한 일에 화가 확 치밀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잖아요. 그런 내면의 장애물, 감정적인 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바로 그 고요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짝이 되는 게 바로 빤냐 위무티, 지혜에 의한 해탈입니다. 이건 단순히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넘어서 세상에 돌아가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런 이해를 뜻해요. 왜 이 둘이 한 쌍이냐고요? 마음의 평온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진정한 이해가 함께 해야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유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정말 완벽한 한 쌍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문헌에서는 그 핵심 원리를 위자와 위무티라는 또 다른 강력한 쌍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암과 자유죠.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아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암이 생기는 바로 그 순간, 그게 곧장 우리를 자유로운 상태로 이끈다는 정말 놀라운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목표를 확인했으니 이제 그곳으로 가는 지도를 펼쳐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경험하는 걸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지도가 바로 나마와 루파, 즉 정신과 물질입니다. 나마는 우리의 생각, 감정 같은 내면의 세계를 말하고요. 루파는 우리의 몸이나 지금 눈앞에 있는 컴퓨터 같은 물리적인 세계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커피 향을 맡고 루파, 마시고 싶다는 욕구, 남아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둘은 정말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경험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잘못 해석하면 두 가지 아주 극단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는 영원불변하는 나라는 게 존재한다는 집착, 바와디티고요. 다른 하나는 죽으면 그냥 모든 게 끝이야 라는 허무주의, 위바와디티입니다. 이 문헌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생각 사이에 지혜로운 길, 바로 그 중도를 걸어가라고 안내하고 있는 거죠.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았다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할 나침반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떤 내면의 자질을 키우고 또 어떤 것은 버려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부터 보죠. 첫 번째 쌍은 부끄러움도 거리낌도 없는 무모한 태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 쌍은 조언을 거부하는 닫힌 마음과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끄는 해로운 친구와 어울리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 여정의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아주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슬라이드가 바로 앞 슬라이드의 완벽한 거울 이미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러야 할 자질은 정확히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바로 양심과 신중함, 그리고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과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보세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는 정말 명확하게 나뉘죠.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문헌이 말하는 그 깊은 의미의 좋은 친구, 즉, 칼야나미따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수천 년 전의 지혜가 바로 지금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들고 있네요. 자, 목표, 지도, 나침반까지 모두 갖추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실제 수행 기술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좀 더 능숙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문헌은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할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제시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마음을 훈련한다는 걸 넘어서 삶을 능숙하게 살아가는 기술에 더 가깝습니다. 바로 에너지와 평온의 균형 감각, 예리한 통찰력,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균형이에요. 빡가호라는 노력의 에너지와 아위케뽀라는 고요한 평온함, 이 사이에 균형을 잡는 거죠. 이건 마치 너무 의욕만 앞서다가 번아웃되거나 반대로 너무 늘어져서 무기력해지는 그 양극단을 피하는 지혜와 같아요. 우리 일상에서 정말 필요한 감각이죠. 다음은 정신을 날카롭게 만드는 한 쌍의 기술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하나는 돋보기처럼 현상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이고요. 다른 하나는 레이저 포인터처럼 한 곳의 주의를 예리하게 모으는 기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졌을 때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진정한 정신적 강인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의 완전한 여정을 마쳤습니다. 자유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마음과 물질이라는 지도를 펼쳐보고 내면의 자질이라는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았죠. 그리고 구체적인 수행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여러 쌍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위해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그 한 쌍은 과연 무엇일까요?